열심히 검색해서 튜토리얼 볼 땐 이해되는데 막상 혼자 그리면 어디서 어떻게 그리는지 또 모르겠고 피드백도 없이 혼자 그리려니 뭔가 계속 이상하고 완전 구린 것 같고 이거 초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손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 정물을 어떻게 판단해서 봐야 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색을 칠하기 시작하는 순간 불안이 쌓이면서 그림은 이미 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과를 잘 그리는 법이 아니라 정물을 볼 때 어디를 먼저 관찰하고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 그 판단 기준부터 같이 잡아볼 거예요. 그 기준이 잡히면 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정물에 완전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근데 저는 오늘 배경을 먼저 아주 얇게 깔고 갈게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하얀 캔버스 위에서는 우리가 색을 항상 과하게 판단하게 돼요. 빨강은 더 진해 보이고 어두운 톤은 더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한번 깔아주면 눈이 이 정도가 중간 톤이구나 하고 기준을 잡기가 편해요. 사과 안에 밝음과 어둠을 훨씬 차분하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진할 필요 없고요. 사과와 충돌하지 않는 뉴트럴한 색을 골라서 물 좀 섞어서 톤만 살짝 깔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스케치부터 해볼게요. 사과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딱 하나예요. 원을 너무 믿는 것. 사과는 둥글지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는 조금 더 볼록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지면서 좀 울퉁불퉁합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마크해 두시고 스케치를 잡아 나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너무 동그랗게 그리면 사과가 아니라 배나 오렌지처럼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윗면은 좀 납작하고 아랫면도 좁지만 납작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작은 찌그러짐들이 표현만 되면 됩니다.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외곽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려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제발 버려주세요. 그 작은 불균형이 더 사과를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조금 어려우시면 이렇게 원 3개가 겹쳐져 있는 모양을 상상하시고 외곽을 스케치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스케치에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크릴의 장점, 덮어서 수정해 가면서 할 수 있어요. 용감하게 이렇게 꼭지 위치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마크해 주시고요. 그림자 위치도 대략 표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준비되었는데요. 채색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과 준비해서 찍은 사진 있죠? 그거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까 연습 때 활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 초반에는 사물을 색면으로 쪼개서 보는 연습이 정말 필요해요. 제가 꿀팁을 지금 드리자면 실눈을 뜨세요. 실눈. 뜨실 줄 아시죠? 그리고 조금 물러나셔서요. 실눈을 뜨시면 디테일들은 시야에서 잘 안 보이고 큰 색의 면적이 조금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 쨍한 하얀색이 있죠? 그 다음 밝은 주황의 면적이 보입니다. 밝은 주황은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아주 밝은 녹색빛의 노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중간톤 정도 레드가 있고요. 여기 살짝 밝은 반점 같은 무늬도 있고요. 그리고 이쯤 아이고 뭐야 뭐죠? 그리고 요 정도가 가장 밝은 레드, 그 다음 요 정도가 그것보다 한 톤 어두운 레드, 그리고 점점 짙어집니다. 여기는 좀 더 어둡고요. 자, 이쯤에는 어두운 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긴 그림자고요. 여기도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반 채색이 들어갈 큰 색면을 나눠본 거예요. 자, 여기는 중간 밝기 정도의 레드, 여기 하나 표시해 둘게요. 이렇게 놓고요. 흰색이 있었죠? 흰색도 하나 놓고요. 다음 여기 오렌지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거의 녹색에 가까운 밝은 노란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이 오렌지랑 비슷하죠? 그래서 두 면은 같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여기 위에 있는 중간톤 레드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오렌지에 가까운 레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레드, 방금 전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젠 보랏빛의 레드, 갈색도 좀 돌죠. 그 다음에 더 짙은 보라, 그림자도 이렇게 어두운 보랏빛 흑색, 그리고 회색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 직접 선으로 경계면을 표시해 보시고 아이패드나 펜으로 한번 연습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색깔 같은 경우는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직접 가까이 대보면서 대략적 색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몇 번만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는 눈이 알아서 색면을 척척 찾아내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나눈 색면을 그대로 참고해서 초반 채색을 바로 해볼게요. 용감하게 하세요. 또 고치면 됩니다. 좀 전에 나눠놓은 색면을 참고하시면서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진행하시면 돼요. 꼭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해서 쉽게 초반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보시고 편하게 색면을 채워나가 주세요. 자, 이렇게 초반 색면 채색이 완성되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나누어 놓은 밝고 어두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디테일한 색감과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거 빛이랑 그림자의 구조에 대해 잠깐 배워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사과가 있고요. 빛이 여기만 위쪽에서 바로 내리쬐다고 생각했을 때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빛이 내려오는 이 라인과 딱 부딪히는 이 지점이 어두운 밴드가 형성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닥과 이 빛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그림자가 들어가는 범위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자가 타원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태양이 좀 많이 위에서 내리쬐는 방향이었죠? 방금 전에는. 그러면 빛이 오는 방향이 이번에는 한 요 정도? 살짝 대각선 사선이다 느낌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두운 띠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림자는 이렇게 좀 더 길어지게 되겠죠? 안쪽은 진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풀어지는 이런 그림자 라인이 형성됩니다. 자, 이번에는 태양이 좀 더 낮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빛의 방향이 완만하게 내려오고 여기가 땅, 여기가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어두운 밴드의 경계가 되고요. 그런데 밑을 보면 이 지점은 빛의 라인이 만나는 사과의 부분과 빛의 라인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일치하죠? 그러면 이 지점은 어두운 밴드와 그림자 경계, 이렇게 그 두 포인트가 함께 시작되는 지점이 되고요. 여기 빛과 땅이 만나는 나머지 지점이 그림자 경계 지점이 되고 이렇게 길쭉하게 그림자가 퍼지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점점 흐려지면서 퍼지는 거예요. 여기 어두운 밴드 부분은 이렇게 형성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방금 그려본 세 가지를 동시에 켜보면 어두운 밴드의 모양과 그림자 모양이 빛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꼭지 모양 구조를 잠시 보시면 여러분 이 부분은 그 속이 빈 원뿔 모양 아시죠? 그 속이 빈 원뿔 모양을 뒤집어서 콕 꽂아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속에 이렇게 기다란 꼭지가 꽂혀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림자가 이 부분은 해를 등지고 있으니 가장 진하게 들어오면서 옅어지고요. 이 꼭지 그림자가 이렇게 벽 쪽에 또 생기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깔때기 안쪽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일단 명암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속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지고요. 겉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꼭지 그림자가 끝에 살짝 보일 거고요. 톤은 해를 등지고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이 이렇게 오고 이 부분이 그림자 경계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다 컴컴할까요? 아니에요.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어둠 속에서도 살짝 밝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반사광이라고 해요. 이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빛이 아무리 이 방향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도 탁 비추는 건 아니잖아요, 사과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쬐는 강한 중심빛 말고도 근접한 모든 광들이 사과를 함께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들이 땅에 부딪힌 뒤 튕기는 빛이 사과 아랫면에 맺히게 됩니다. 그걸 반사광이라고 해요. 이 반사광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사과가 평평해 보이고 입체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반사광을 포함해서 빛의 흐름을 표현해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사과가 확 굴러가는 느낌을 반사광이 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초반 색면 잡아놓은 상태에서 섬세하게 중간 톤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사과가 점점 튀어나오게 해볼게요. 첨부된 사진 놓고서 같이 해보세요. 여기서 하나 매우 중요한 건 초보분들은 기본색을 섞어서 모든 색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초보는 물감색 종류가 많은 걸 사세요. 꼭. 그게 초보 때 제일 위험한 게 본인이 섞은 탁한 색이 자기의 그 어떤 기준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인지되면 나중에 고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도 예전에 가르친 학생 중에 항상 그 색을 기본색 몇 개의 색으로만 섞어서 색을 만들려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뭘 그려도 누런 필터 씌운 것처럼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그게 누런지도 잘 몰라요. 이미 눈에 그게 색 기준으로 익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색 구성이 다양한 물감 세트로 맑은 색을 먼저 많이 써보고 인지하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신만의 팔레트 색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쭉 기본 컬러로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은 추가해서 쓰면 되고요. 오늘 제가 쓰는 물감은 리퀴텍스 베이직인데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색상의 세트를 제공하고 모든 면에서 초보들에게 괜찮은 세트 같아요. 여러분, 아크릴 물감 고르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아크릴 물감 고르는 법 영상도 참고해보세요. 아크릴은 빨리 마르니까 팔레트 외에는 필요한 만큼만 짜서 쓰세요. 필요하면 다시 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잘 물감이 안 마르는 팔레트 형태도 있는데 그건 또 따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고정 댓글에 추가해 드릴게요. 이것도.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이 색깔이 진짜 여기 색깔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물감 찍은 그 붓 자체를 사진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초반에 진행하실 때 너무 밝은 면을 내가 남겨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 톤으로 충분히 밀도를 올린 다음에 사과의 경우에 주황색, 노란색, 그다음에 좀 더 밝은 노랑, 그다음 흰색 순으로 밝은 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밑에 깔려있는 색깔부터 탄탄히 쌓아주시면 좀 더 아주 깊은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밝은 면을 찾는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저도 옛날에 입시할 때 사과를 정말 많이 그렸어요. 선생님이 그리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기도 하고 또 잘 그린 사과 그림을 보고 색깔도 따라해보고 근데 초반엔 그게 연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어떤 사과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과정 자체를 외우고 있었던 거지 사과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주 많이 그려보고서야 깨닫게 되죠. 조금만 정물이 바뀌면 확 어려워지고 빛이나 색 모양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다시 막혔어요. 여기가 왜 어두운지, 어디까지 이 어둠이 흐르는지, 왜 여기서 멈추는지 한 번도 그걸 진지하게 판단해 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관찰법이 중요해요. 그 기준 하나가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을 끝까지 끌고 가게 해주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색면을 나누기를 할 때 우리는 붓질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색면 나누기에 집중했었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중반 과정부터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과는 붓질 방향을 무시하면 바로 평면이 됩니다. 사과가 돌아가는 방향대로 붓을 움직여주세요. 여기 보면 사과의 결무늬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선을 그리고 있죠? 그 방향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감도 잡을 수 있고 결무늬도 동시에 넣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매끈할 필요가 없어요. 아크릴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올리면서 정리하는 물감이에요.
지금 한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양감이라든지 톤을 조금 쌓아 올리는 그런 단계였다고 한다면 지금 2단계부터는 사과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결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해 나가시는 단계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등장하게 되면 양감을 주는 게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과가 되게 납작해 보이고 사과같이 안 보이고 좀 만화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과정들을 충실하게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결문이라든지 디테일, 묘사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면 더 사과가 살아나게 됩니다. 밝게 만들고 싶을 때도 흰색부터 먼저 턱 쓰지 마시고 노랑으로 먼저 표시하듯 면적을 그려보세요. 그 가장 밝은 흰색 포인트는 이 노랑 위에 올라가야 더욱 쨍하게 살아나고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컬러 없이 반사광만 딱 들어갔을 때는 그게 뭐 묻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럽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완성한 듯 느껴지는데 뭔가 모르게 덜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죠. 이유는 단순해요. 그게 외곽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에는 삐져나온 선이나 경계가 흐리게 흐트러진 부분, 그리고 지나치게 강하게 잘린 듯 칠해진 부분, 이 세 가지만 차분하게 정리해주세요. 이 작업 하나로 그림이 갑자기 완성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너무 단색으로 막힌 듯 느껴질 때는 반사광을 좀 더 살려주시고 그 어둠 군데군데에 보색 관계의 색으로 아주 얇게 글레이징을 한번 해서 여기저기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과의 입체감이 확 살아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올려둔 아크릴 기법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두었어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실 때 모든 부분을 다 상세하게 그리면 그게 리얼하게 보일까요? 생각보다 우리 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거든요. 숫자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하나 정하는 게 좋아요. 초점을 정하고 그 부분에 상세하게 관찰을 해서 디테일을 많이 넣어주고 초점으로 맞추지 않은 부분은 살짝 생략하고 좀 흐리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묘사를 많이 넣어두었던 그 부분이 가까이 확 다가오면서 뒤에 좀 적게 묘사가 되고 흐리게 표현된 부분들이 원근감으로 뒤로 쫙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입체적이고 오히려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요. 이건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나 두 가지 정도 초점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가까운 것으로 봐도 좋고요. 나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튀어나온 부분이나 꺾이는 부분, 그리고 빛을 받아서 반사광이 있는 부분, 그리고 어두운 밴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두운 밴드가 시작되기 직전 그 경계 라인 정도가 좋은 초점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묘한 색감을 조금 더 추가해주기 위해서 글레이징 미디엄과 소량의 물감을 섞어서 색 레이어를 여기저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사과를 어떻게 관찰하고 빛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색 구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고 연습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사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사과를 볼 때 조금 다른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혼자 연습한 시간이 아니라 같이 사과라는 정보를 판단해본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아크릴화 정보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